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1강 청소년 문화 이해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함께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학습 목차를 통하여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하위 문화로서의 청소년 문화, 세 번째 문화의 이해 태도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개념이 5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청소년 문화 다른 교재들에 나와 있는 청소년 문화 개념을 그대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청소년 문화 개념을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고 여기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옮겨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유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인 문화의 특성, 속성을 설명드리면서 공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들었었고요. 그만큼 문화에 있어서 서로 공유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 문화 개념을 설명할 때 청소년이라는 특정 집단이 그들만이 서로 이제 모방하고 학습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문화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공유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며 이제 삶의 방식이다. 기성 문화와는 다른 청소년기에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상생활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특정한 가치관과 사고방식, 인간관계 방식, 언어, 몸짓, 취향과 스타일, 여가 시간 보내기, 친구 관계 등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여기도 역시 공유란 말이 나오죠.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청소년들에 의해서 개발된 의미 체계와 표현 양식. 자, 의미 체계라는 게 뭐 언어라든지 몸짓, 취향과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달리 의미 체계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특정한 시간과 공간, 이게 그렇다면 이제 현재를 뜻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말한다. 자, 끝으로 청소년이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을 지나면서 서로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공유한다는 거죠. 자, 일상의 생활에서 공통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제 공통이라는 말도 이제 공유성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이죠. 그들 나름의 특징적 가치관, 가치관도 시간관, 직업관, 사회적인 태도, 말투나 몸짓, 여가 시간 보내기, 음식 취향, 친구 관계 등을 말한다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간통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현재의 지금 청소년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청소년 문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개념 좀 더 보겠습니다. 계속 공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만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 사고 방식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청소년 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나 주류 문화에 대하여 하나의 부분 문화를 이루기 때문에 부분 문화 또는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문화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성 문화,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이렇게 하위 문화로 설명을 한다는 것. 자, 하위라 했을 때 상위 하위 그런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에 대비해서 이제 부분을 이루고 하나의 이제 하위 문화로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위 문화 또는 부분 문화, 끼리끼리 문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도 전체 주류 문화에 대하여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부분 문화 또는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위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하위 문화는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복장, 행동 등의 외부적인 문화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드러나는 행위 양식으로서 들어가는 외부 양식이 있는 반면에 정신세계의 방향을 제시는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어떤 정신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타일러라는 학자가 청소년 문화를 오늘의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유형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총체적인 삶의 유형이라는 총체적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총체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뭐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뭐 태도, 가치관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해 생겨나고 공유되는, 역시 타일러도 이제 문화 인류학자였는데 아주 고전적으로 문화 개념을 설명한 학자입니다. 역시 이제 타일러도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해 생겨나고 공유되는 행동, 유형, 습관, 태도 등의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모든 이제 사물, 이게 이제 물질 문화를 또 뜻하는 거죠. 우리 이미 이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물과 이제 도구 문화와 또 물질 문화가 연결되는 것을 이제 사물이라고 타일러는 표현을 했고, 또 사건, 어떤 사회 문화 현상, 그것도 이제 문화적인 현상, 뭐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든 소비를 하든 그거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고 사회 문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문화라고 한다는 거.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과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과 사고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부분 문화이고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과 예부적인 문화와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외부적인 문화와 이상적인 문화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청소년 문화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 하위 문화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단위로 하여 나타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전체 문화 또는 이제 주류 문화라고 할 때, 특정한 집단 구성원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이제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위 문화에 대한 예를 보시면은요, 이제 뭐 지역 문화가 있는데, 이제 지역 문화가 전체 문화고 주류 문화라 그러면은 뭐 농촌 문화, 도시 문화, 뭐 산촌 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대 문화를 전체 문화, 주류 문화라고 했을 경우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뭐 여성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청소년 문화가 세대 문화에 대한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층 문화, 뭐 상류 사회 문화, 중산층 문화, 뭐 하위층 문화,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그런 배경에 따른 문화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계층을 구분한다 했을 경우에, 계층 문화가 전체 문화라면은 상류 사회 문화, 중산층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체의 주류 문화 또는 전체 문화에 대해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또는 이제 부분 문화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하위 문화의 형성 배경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비슷한 연령, 또 같은 직업, 동일한 팀 등을 기초로 하여 집단의 구성원끼리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형성이 됩니다. 특히 이런 연령을 구분을 하는 이제 세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도 이제 세대 문화의 하위 문화인데 이런 세대 문화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비슷한 연령과 이제 비슷한 시공간에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끼리 이제 상호작용,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문화가 하위 문화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 문화의 기능, 먼저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여서 또래에 몰입하는 시기가 이 시기 이제 청소년 시기인데요.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끼리 하나로 이제 똘똘 뭉치는 이런 하위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연대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하고 다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지 사고 방식, 몸짓,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똘똘 뭉치는 이제 연대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위 문화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다른 뭐 집단에서도 다른 하위 문화의 특성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컨대 농촌 문화 했을 경우에도 농촌에 사는 같은 지역에 사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촌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대 의식을 뭐 강화 시켜주는 거죠. 자, 둘째, 집단 구성원은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주류 문화 틀 안에서 채워줄 수 없는 욕구 충족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독립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이제 부모님과 관계,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부분 문화, 즉 청소년들끼리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거죠. 자, 욕구가 충족이 됐다. 이거는 연대 의식하고 연대 의식이 강화되는 것같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전체 문화의 다양성을 부여하여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문화의 창조와 변화에 기여한다. 그렇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게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획일화된 그런 사고 방식,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뭔가 문화의 창조자로서 물론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뭐 생산도 하고 소비를 같이 하는데 생비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은 창조자로서 역할을 통해 가지고 문화 변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순기능이고 네 번째 사회 구성원들 뭐 여기를 청소년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신들의 의견, 희망, 신념들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그렇죠. 청소년들은 그들끼리의 어떤 문화 안에서 서로의 이제 공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욕구라든지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참여하는 것도 어, 참여의식도 갖게 되고 다양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자, 하위 문화로서의 이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제 순기능 여기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꼭 청소년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하위 문화에서도 이러한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위 문화의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하위 문화에 대한 이제 역기능도 있습니다. 아,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결속력을 지나치게 강화되면 사회 전체 사회의 통념을 저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뭐 글씨체라든지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을
언어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질서가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걸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통념을, 보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청소년 하위 문화의 이제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청소년 문화뿐 아니라 다른 하위 문화에서도 나타나는 역기능이고요. 또 특히 이제 이 하위 문화가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지역이나 세대 등 서로의 다른 집단의 정체성을 앞세움으로써 화합이나 통합 같은 사회 발전적 방향보다는 반목과 대립, 갈등 양상으로 번져 뭐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자, 우리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역주의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뭐 좀 안 된 얘기지만은 호남 사람은 호남 사람대로 정치 문화가 있고, 또 영남이나 또 TK 쪽 지역은 그 사람들만의 이제 지역적인 정치 문화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큰 선거 대선을 치렀는데요. 그런 어떤 지역 정치 문화가 자기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위 문화를 형성해서 어, 그 자기가 지지하는 그 지역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옳고 그런 양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역 간에 이제 반목과 갈등이 생겨서 이제 사회 통합을 이제 저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문화라는 것이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같은 연령대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연대 의식을 강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해서 이제 생활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행동 양식, 태도,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엄청 안 좋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위 문화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최고고 자기들이 스타일이 최고고 그러면은 이제 기성세대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사회 통합을 이제 저해하게 되겠죠.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를 학습하면서 하위 문화 역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문화의 이해태도 첫 번째로 민족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기네 문화가 가장 옳은 것이며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뭐 옳고 그름을 없는 거죠. 뭐 저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문화라는 것은 이제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문화는 옳고 그름이 없고 이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민족 중심주의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에 이제 반하기 때문에 자기 우월성에 빠져서 다른 문화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민족 정체감 형성이나 사회를 통합이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유한 전통 문화 계승 및 보존에는 유리하지만은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회 통합이 된다는 것은 똘똘 뭉치는 거죠.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이제 주범이고 전범인 거죠. 파시즘, 즉 전체주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 민족이 우수하고 다른 민족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통합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 통합이 잘 되는데, 사회 통합이 이제 좋은 쪽으로 사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지. 히틀러 같은 그런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주의에 의한 그런 사회 통합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민족 중심주의 역기능 보겠습니다. 자칫 민족적,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자기 민족이 우수하고 유대인은 열등하다 생각해서
유대인은 이제 수백만 명을 이제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실제 이제 악행을 자행을 했죠. 자, 이런 민족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또 이제 역기능은 이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배타적인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자기들이 옳은 거죠. 자, 문화 제국주의적 문화 이식을 시도하여 문화적 이제 마찰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러한 예시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보겠는데요. 우리 이제 또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국권을 피탈하고 많은 이제 문화 이식을 시도했었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이제 기초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자기들의 언어를 이제 사용하게끔 학교에서도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문화적 이제 말살 정책을 우리한테 이제 강요를 했었던 거죠. 민족 중심주의, 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강대한 지역에 자신들의 종교와 경제 제도를 강요하였다. 뭐 모든 게 이게 이제 종교고 경제 제도도 이런 것들은 다 문화를 종교도 문화고 제도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강제로 이제 이식을 시킨 거죠. 뭐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근대 시대에 이제 식민지 세력이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 뭐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제 문화 이식을 감행을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민족 중심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이제 일제로부터 국권이 피탈되어서 이제 강제 점령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문화 이식을 엄청나게 많이 감행을 했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고대 그리스까지 안 가도 우리는 이제 처절하게 이제 민족 중심 문화의 그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이제 슬픈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민족 중심주의의 일본의 그런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화 태도가 우리 이제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또 서구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행했던 이교도의 이제 기독교화 운동 이런 것들로 다 자기 종교가 최고라는 그런 이제 태도에서 나온 거죠. 자, 지금까지 민족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사대주의에서 파생된 용어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자,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세력이 큰 나라와 세력권에 붙어 그 존립을 유지하는 주의. 그게 이제 사대주의죠. 친일파 같은 경우에도 사대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며 자신의 문화에 대한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나 주의. 자, 우리 영어를 단순하게 외국인과의 이제 소통하고 뭐 이제 학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뭐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창의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과학적인 언어가 우리 한글이 있는데 불구하고 영어에 집착하는 것은
사대주의라고, 문화 사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문화보다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믿고 숭상하는 태도나 주의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자, 이 주의를 따르는 사람일수록 민족적인 주체성이나 이런 주체성이 없고 무비판적이며 옆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를 문화사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행동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가 문화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문화사대주의 학습하고 있는데요. 자, 순기능을 보면은 자기 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이제 선진 문물을 이제 수용하는 데 기여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제 문화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용하면 좋은데 그냥 모든 게 선진 문물이라 해서 모든 게 좋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인 거죠. 역기능을 보시면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고유 문화가 소멸되거나 예로의 문화에 이제 종속되어 버려서 완전히 본래 본인들의 이제 전통 문화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기능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앞서서도 예를 들었었는데 영어 지상주의야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경시하는 풍조가 문화 사대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또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어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많이 보였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한자어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보면은 지금의 영어를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문화와 중국에 대한 그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문화의 이해태도,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입니다. 민족 중심주의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도 자문화 중심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 한 사회의 행위나 가치는 그 문화의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제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문화는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너네 문화는 옳고 우리 문화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문화 상대주의 입장입니다. 맥락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 요인도 나름대로 이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우리 티베트에 가면은 이제 천장 또는 조장이라고 이런 거죠. 이렇게 장례를 이제 시신을 산 위에다 갖다 놓고 이제 새가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천장 또는 조장,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사이의 어떤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매장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고지대 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천장을 지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여러 문화적인 요인으로 장례 문화가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장례 문화, 그다음에 뭐 티베트의 장례 문화,
또 유럽에서 장례 문화, 그 사이의 이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입니다. 문화 상대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태도는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모든 것이 타 민족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타 민족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문화 상대주의의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시면은요, 순기능입니다. 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고, 현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적합하는 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 입장인데요. 자, 문화 상대주의가 아주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로 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명예살인이라든지 뭐 식인 그런 어떤 행동 방식은 아주 잘못된 거죠. 아무리 문화를 상대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인류의 어떤 보편성의 질서라든지 가치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나 사고 방식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문화의 이해태도 끝으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며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태도. 자, 문화 상대주의가 너무 지나칠 경우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식인풍속, 명예살인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의 예를 아주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명예살인이라는 게 이제 저쪽 아시아 쪽에서 집안에 큰 명예를 실추시켰다. 뭐 집안에서 결혼을 하는 반대하는 결혼을 했을 경우에 뭐그 결혼한 뭐 남자든 여자든 명예살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뭐 온 집안이 나서가지고 자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인을 시켜버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행위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청소년 문화라는 것은 현재 청소년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며 생활 방식이라는 거. 공유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특성 가운데 이제 공유성을 통하여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청소년끼리 공유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 그들만의 생활 양식,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관, 말투, 몸짓, 여가, 음식, 취향, 친구 관계 등 모든 것들을 청소년 문화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공유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양식과 사고 방식을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는 이제 부분 문화 또는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부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문화와 자기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이상적인 문화로도 구분할 수 있고, 타일러는 오늘의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유형을 청소년 문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하위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공유하는 문화를 우리는 전체 문화, 주로 문화라 하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고 공유되는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부분 문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대 문화를 보았을 때 세대 문화가 주류 문화,
전체 문화라고 하면은 노인 문화, 우리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에 이제 속하겠습니다. 자, 하위 문화 형성 배경을 보시면은 비슷한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하고 또 비슷한 연령과 같은 직업, 동일한 취미 등을 기초로 하여 집단 구성원끼리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형성되는 독특한 끼리끼리의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부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위 문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연대의식을 강화해주죠. 청소년들이 청소년들끼리 함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주류 문화 안에서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됩니다. 주류 문화는 아주 보편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형식화된 문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부분 문화,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에 반하여 자기들끼리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따라서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문화의 창조와 변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 자, 문화의 변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대의식을 갖고 그들끼리 욕구를 충족해 나가면서 문화의 창조자로서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하위 문화, 부분 문화의 이제 순기능이 되고 그 변화된 문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위 문화의 중요한 순기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 문화의 이제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청소년들끼리, 자기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결속을 강화하다 보면은 전체 사회 통념 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제 기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지역 우선주의라든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가 최고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하는 게 하위 문화의 역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화의 이해태도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먼저 민족 중심주의, 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기네 문화가 가장 옳은 것이며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이죠. 순기능을 보면은 전체 사회를 하나로 똥돌 뭉치게 하는 사회 통합 기능이 있으나 자칫하면은 민족적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어렵게 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식민주의 세력에 의한 이제 그 식민지의 주민의 의사 상관없이 이제 모국어를 이식시키는 이제 문화 이식을 감행했는데 민족 중심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나 주의를 오늘 문화 사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주의를 따르는 사람일수록 주체성이 없고 무비판적이며 옆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생각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화사대주의를 이제 정리하자면은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문화사대주의의 순기능은 이제 선진 문물을 이제 수용하는 데 기여하지만은 이제 역기능으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고유 문화가 이제 소멸되거나 A로의 문화에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대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영어 지상주의고 우리의 최고의 그린 한글을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문화 사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민족 중심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독특한 문화적인 환경과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 즉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문화도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문화를 이제 상대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화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죠. 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은 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현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적합합니다.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로 치우칠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이제 주장하다 보면은 이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고 모든 사회에서 바람직하로 여기고 있는 이제 인류의 이제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무시하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자, 식인풍습과 명예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보겠습니다. 문화의 이해 태도 가운데 민족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4 용지 이제 반장 이내로 하시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시를 적용하거나 강의 시간에 사용됐던 예를 사용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자, 민족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이해 태도, 청소년 문화의 개념,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